예, 안녕하십니까. 문학인문교양학부 장민 교수입니다. 문학과 사람 플로리딩 5주차 1타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지난 4주차와 마찬가지로 글로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다른 작품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글로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 마음가짐들, 문화 리터리시를 이해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일단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수업 진행 방법이 이제 우리 학교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주차까지는 뭐 지금 우리 이 수업은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6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 학교 모든 강좌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6주차의 이제 시작일이 우리가 3월 2일에 수요일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주차 시작일은 4월 6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은 화요일이니까 그 6주차 해당하는 맨 마지막 날이 되겠죠. 4월 12일 화요일. 이때부터 이제 저희는 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착각하는 학생들이 4월 5일에 이렇게 강의실에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4월 12일 화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2시에 이제 창의관 620호입니다. 예, 창의관, 예, 그 우리 학교 스쿨버스 자대에서 내리는 데 있죠? 예, 거기입니다. 옛날엔 자대라고 했는데 지금 창의관이죠? 예. 6주차의 수업 내용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전까지 수업을 아마 그래도 온라인인데 뭐 열심히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좀 간과하고 이제 간략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강의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주차 수업 내용인 나눔 역량과 이제 독일인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수업이 이제 매주 어떤 작품들을 읽어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6주차 이제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읽어오시면 됩니다. 전체를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교재 파일을 이 도우 시스템에 올려두었죠. 6주차에 해당하는 이제 그 파일이 이제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 독일인의 사랑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예, 과제에 대한 공지사항도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5주차도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게 6주차, 7주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지를 2주밖에 작성하지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번거롭게 할 바에야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주차 생각해 볼 문제와 5주차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걸 이제 중간 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과제는 이제 7주차에 제가 도우 시스템에 과제 제출란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탑재를 하시면 되고요. 과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강의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역량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세계화가 이제 통합 일변도의 방향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융합적인 방식으로 흐르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선진국이나 서구의 어떤 방향을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글로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글로컬은 분명히 쌍방향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지역적 정체성이나 타자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가 글로컬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과는 분명히 달라요. 글로벌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존중하지는 않아요. 근데 글로컬은 이제 지역적인 특수성도 강조한다는 거겠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지나치게 이제 로컬, 즉 우리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글로컬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간, 지역 내부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좀 편견 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 리터리시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문화 리터리시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어떤 혐오나 폭력,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더더욱 문화 리터리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질적인 것들부터 우선 내치고 보는 게 현실의 어떤 그런 경향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래서 글로컬 역량 가운데서 이제 공간을 확대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작품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독일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가정에서 뭐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미리 정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뭐 한국에서만 살지는 않을 텐데 그걸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일본인도 만날 테고 베트남 사람도 만날 테고 뭐 중국 사람도 만날 테고 혹은 뭐 영국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연한 자세로 살아가냐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하고는 약간 방향성이 달라요. 우리 안의 낯섦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안에서의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의 등장과 그들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살펴볼 문학 작품이. 지난 시간 작품의 공간 배경이 이제 외국이었다면, 이번 시간 작품의 공간은 이제 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국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타자화된 존재들끼리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짜오에서 주인공 나의 가족과 뭐 응애 아주머니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뭐 이제 서로 애초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 낯선 어떤 서양에서 동양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협력이 이제 외국이라는 공간에서 좀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외국보다는 이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이질적인 어떤 요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기 어떤 단일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온 한국인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이주해 온 어떤 외국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뭐 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00명당 5명 정도가 외국인이라는 걸 확인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이번 수업에서의 핵심입니다. 박범신의 나마스테라는 작품은 이제 해답을 찾는 어떤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쇠는 있지만 우리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 열쇠를 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박범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박범신은 1946년 충남 논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1973년에 이제 중앙일보의 신춘문예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어서 등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70년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그에 잘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의 문학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요. 이제 그런 태도가요, 지속됩니다. 지속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여러 작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환상 혹은 뭐 소금, 뭐 더러운 책상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박범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작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 환상, 소금, 더러운 책상 이게 초기의 어떤 그의 작품들의 경향이겠고요. 소외된 어떤 계층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박범신을 알게 된 이유가요. 요즘에 최근에 다시 각광받는 이유가 이제 영화 은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설, 그 작품의 원작자예요. 그러니까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박범신은요, 인간의 욕망을 다루어내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변화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박범신의 중후기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좀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작품들에 잘 드러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끌게 되어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설 남았을 때는 좀 장편 소설이에요. 매우 길어요. 그래서 조금 길죠. 근데 내용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실상을 세세하게 그리기 위해 장면에 대한 상황 묘사가 좀 아주 꼼꼼하고 긴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사는 이제 흥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소설을 보자면 소설은 집 뒤뜰에 갑자기 나타난 네팔 남자 이제 카밀이에요. 주인공 카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제 신우예요. 신우라는 여성이 부천시 춘희동 희망로 7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에게 네팔 청년 카밀과 그의 여자친구 사비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카밀은 막무가내로 제빵을 달라고 통하면서 셋은 함께 살게 됩니다. 신우는 미국의 LA 흑인 폭동 사건 때 아버지와 막내 오빠를 잃은 뒤 미국을 떠나 작은 오빠 가족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어머니는 신우와 같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남아있는 큰 오빠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마침 이제 문칸방이 비어 있기도 해서 신우, 카밀, 사비나가 함께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밀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여자친구 사비나 때문이었습니다. 카밀은 네팔에서 카페트 공장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좀 여유로웠지만 사비나는 가난한 집 맞딸이어서 돈을 벌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비나가 돈을 벌러 한국에 온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밀은 한국으로 이제 사비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입국한 날 친구들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제 카밀은 봉변을 당하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공장에서 이제 일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불법 체류자를 원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난방이 되지 않는 기숙사에서 겨울을 나거나 임금을 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밀은 의정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영업부장의 폭력에 대항합니다. 이때 이제 경찰에 쫓겨 도망쳐 부천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혼의 집에 같이 얹혀 살게 된 겁니다. 사비나가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천으로 온 거예요. 사비나와 카밀의 관계는 근데 이제 썩 좋지 못했어요. 사비나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했고 네팔에 돈을 붙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사비나가 카밀의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카밀은 그 충격의 후유증으로 이제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카밀을 신우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면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손재주가 좋은 카밀은 이제 청소는 물론 뒷뜰에 버려진 나무로 이제 의자와 그네 등을 만들기도 하고 신우를 위해 네팔 음식, 한국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둘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신우와 카밀 딸 에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외국인 근로자 발효법으로 말미암아 카밀은 농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양성화하려는 정책이었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한 법의 집행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분신의 길을 택합니다.
신우 역시 건물에서 떨어지는 카미를 받으려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딸 에린이 이제 10살 되던 해에 신우 역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제 20살이 된 그 딸 에린이 아버지의 나라 네팔을 찾는 여정으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맞춰야 될 몇 가지 초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또, 이 작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글로컬 영향이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은 이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제 어떤 직무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들을 대하는 한국인의 방식이 어떠한지 이제 포착하고 있는 게 이 소설입니다. 이주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매우 곱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죠. 어, 이주자들은 경제 혹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제 어떤 차별과 냉대로 그래서 이제 편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소설은 이제 그런 장면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았을 때가요. 여성 이주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성착취, 남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어떤 장면들이 이 남았을 때에는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에게 돈을 빼앗기는 이제 카밀이 돈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수도권 변방의 어떤 공장에서 이제 폭력을 막 계속해서 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된 어떤 폭력과 차별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소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떤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마치 야만인 보듯 하는 시선이 꽤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편치 않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시선의 이유가 무엇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소설입니다. 글로컬 역량은 세계화를 향해 가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컬 역량은 더불어 우리 내부에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과도 협력하여 상생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몰 이해는 차별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질적 요소를 이해하고 그것과 공존하는 일은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믿어온 한국인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현대 상황에서 민족적, 국가적 범위를 이제 조금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남았을 때는 이제 주인공 신우가 타자들을 향한 행동과 그리고 에린이라는 어떤 주인공 2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턱을 조금 넘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계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범주를 더욱더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신우의 행동과 에린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주요 장면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폭력 장면입니다. 카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폭력 장면은 사실 무척 좀 잔인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업부장님, 특히 마리오 미워해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미워해요. 흑인 제일 미워하고 아시아 사람도 얼굴 검은 순서대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깜둥이만 보면 무조건 패고 싶다고 영업부장님 직접 말하는 거 들은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업부장님 군대에서 미군 장교 돕는 네, 그래요. 카투사 그거였었대요. 흑인 장교 밑에 있어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 있을 거라고 한국 직원이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영업부장의 어떤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부장이 하는 과연 그 복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저런 복수는 자격지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군에게 당했던 어떤 멸시, 특히 이제 흑인 장교에게 당했던 모멸감의 기억이 이제 거꾸로 자신이 상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제 복수라는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점이에요. 흑인 장교가 영업부장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소국가의 어떤 장병이 당해야 했던 어떤 모욕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복수를 하겠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영업부장의 복수는 일단 방향도 틀렸고 방법도 틀린 것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자기에게 뭐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해야지 엄한 다른 약자에게 복수를 하는 태도는 분명 이제 좀 잘못된 거겠죠. 설사 이제 복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폭력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죠. 만약 이런 방식의 어떤 복수와 폭력이 지속된다면, 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이제 무차별적인 어떤 복수를, 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입니다. 이제 뭐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다른 나라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혹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겠죠. 지난 시간 이제 공간을 확대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뭐 충돌이 그려진 소설을 살펴보았었죠. 그게 이제 신짜오 신짜오 그리고 바리대기였습니다. 충돌이라고 해야 이제 어, 뭐,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 정도였어요. 사실 진짜오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남았을때에서는요, 그런 충돌이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어요. 폭동이고요. 그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실제로 뭐 남았을때에서는 뭐 두 개의 죽음,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죽음이죠. 따지고 보면 아버지도 죽고, 작은 오빠도 죽고, 그리고 또 남았을 때 그 남편도 카밀도 죽고 이런 거 보니까 일단 세 개의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인데요. 뭐 그런 어떤 폭력에 대한 장면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법치 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이 정작 당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던 사실을 아버지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흑인들을 두둔하면서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데 급급했다. 흑인들의 돌팔매가 백인들에게 날아올까 봐 본능적으로 아시안계 한국인들을 이제 방패막이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총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은 것도 알고 보면 당신이 미국에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이거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제 1992년이에요. 한 30년 전이죠.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네. 미국의 이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을 합니다. 흑인들의 인권 문제에서 비롯된 폭동이었지만 그 불씨는 이제 한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미국에서 어떤 흑인 차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거와 좀 유사한 형태이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1999년 LA에서는 한인 거주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했으며 한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이 흑인 폭동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언론을 장악한 백인들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인이 소총을 들고 옥상에서 엎드렸어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보도했어요. 그때 소설 속에서 신우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방패막이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결과 신우는 아버지와 오빠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국인들은 아무도 이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또 보상해 주지도 않아서 큰 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는 다시
이제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민과 이주가 빈번한 이 시대에도 민족 간, 인종 간 차별이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낯선 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 문화 리터리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떤 글로컬적인 역량 그리고 문화 리터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단일 민족 국가는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린 단일 민족 국가니까. 근데 인제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설도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의 이제 입을 통해서 문제 삼는 것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문제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린 단일 민족이니까 배달 민족, 배그 민족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듣는 소리가 그거야. 단일 민족의 우수성,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거라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교포들까지 무의식 속에 배달 민족, 단일 민족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흑인, 멕시칸 무시하게 돼.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모르는 거야.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업자득인 면도 있어. 도대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든.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어쩌면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아주 많은 수의 이제 외국인이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을 강조한다면 친우의 가족과 같은 비극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흑인이나 멕시칸에 대한 무시, 멸시의 시선을 지우고 그들과 공존과 공생하고자 했다면 사실 흑인 폭동의 화살이 한인들에게 가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주한 노동자, 외국인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선가 있을 한국에 대한 증오나 그런 복수심들도 아마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5주차 이제 1다시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5주차 1다시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글로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이 만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5주차는 이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인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박범신의 나마스테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지금 많이 완화되었지만 막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었어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국인의 어떤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시선이라든가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좀 반성해 보자는 거겠죠. 또 반성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국인, 또 외국인, 또 이제 다른 사람들, 통일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인공의 행동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차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